컴퓨텍 2026 젠슨 환기 무대에 올라 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칩을 만드는데 33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세우는데 33년이 걸렸습니다. CUDA 생태계 전체 수백만 명의 개발자,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 세대를 거듭하며 축적된 GPU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책상 위 노트북 한 대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행사 며칠 전 소셜미디어에 짧은 영상 하나가 퍼졌습니다. 젠슨 황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모두 뽑은 상태로 AAA 게임을 끊김없이 구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래픽에, 게임의, 플레이 경험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핵심은 내부의 128GB 통합 메모리였습니다. 그 수치는 클라우드 연결 없이, 데이터 센터 없이, 값비싼 인프라 없이 2천억 파라미터 규모의 AI 모델을 책상 위에서 직접 실행하기에 충분한 용량입니다. 그 능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 달러짜리 서버렉의 절대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노트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의 완전히 새로운 SoC, Enil X 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단 하루아침에 여러 대형 기업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킬 만한 충격을 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훨씬 오래된 이야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부의 괴물,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실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nil X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SoC입니다. ARM 아키텍처 기반 20코어 C, PU, 최신 세대 블랙웰 G, PU, 644개C UDA 코어, 128GB 통합 메모리, 초당 300GB의 메모리 대역폭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가 현재 가장 앞선 공정인 TSMC 3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됩니다. AI 연산 성능은 FP4 정밀도 기준 1페타플롭, 즉 초당 1000조 회의 4비트 부동 소수점 연산을 처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적 차이점은 메모리 구조에 있습니다. CPU와 GPU가 단일 메모리 풀을 공유합니다. 기존 설계에서는 두 개의 분리된 메모리 영역 사이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야 했지만 이 구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지연 시간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128GB 전체를 CPU와 GPU 모두 오버헤드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사양입니다. 그러나 애플 M3X도 인상적인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AMD도 경쟁력 있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도 강력합니다. 순수 사양만으로는 젠슨 환기 컴퓨텍스 무대에 그 칩을 올려놓은 이후 단 하루아침에 인텔이 시가총액의 6%를 잃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퀄컴이 같은 날 8.8%를 잃은 이유도 PC업계의 글로벌 주요 제조사 100%가 거의 즉각적으로 새로운 로드맵 참여를 확인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답은 단 하나의 단어에 있는데 CUDA입니다. 33년의 요새 구축. 2006년 6월 엔비디아는 CUDA, 컴퓨트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를 출시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개발자들이 CPU를 거치지 않고 GPU에서 직접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플랫폼이었습니다. CUDA 이전에는 과학적 연산에 GPU를 활용하려면 이미지 렌더링을 위해 설계된 오픈GL이나 디렉트X 같은 전문 그래픽 언어를 익혀야 했습니다. 의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목공 기술 전체를 배워야 하는 격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영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였던 C 언어를 확장해 가장 연산 집약적인 작업을 수천 개의 GPU 코어에서 병렬로 실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들립니다. 실제로는 전략적 수준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도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도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칩 가격을 거의 2배로 올려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즉각 응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는 약 120억 달러에서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으로 추락했고 회사는 수년간 투자 레이더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젠슨 황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엔비디아는 CUDA가 10년 넘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동안 R&D에 약 12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리학, 생물학, 지구물리학, 천문학 분야의 과학자들이 엔비디아의 영업력 때문이 아니라 CUDA가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들의 연산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젠슨 황을 위한 해자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CUDA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자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학자가 CUDA로 라이브러리를 작성했고 동료가 그 라이브러리로 또 다른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더 많은 코드가 쌓이고 더 큰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자기 강화 루프가 스스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요새였습니다. 자금이나 법적 특허로 세운 것이 아니라 습관, 전환 비용, 수백만 엔지니어의 커리어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한 번씩 UDA 위에 커리어를 쌓고 나면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완전히 강요받지 않는 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12년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딥러닝 신경망 알렉스넷이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하며 딥러닝 AI가 전 세계 연구계 앞에서 처음으로 실제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젠슨 황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2배로 늘렸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CUDA는 이견없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텐서플로, 메타의 파이토치를 비롯한 모든 주요 AI 프레임워크가 다른 플랫폼보다 CUDA를 먼저 최적화했습니다. AMD는 ROCm을, 인텔은 OneAPI를 구축해 경쟁에 나섰습니다. 두 회사 모두 수년간 최선을 다했지만 동등한 규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의 엔지니어가 CUDA에 익숙해져 있었고 CUDA 위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쌓여 있었으며 CUDA와 연결된 커리어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챗GPT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AI는 하룻밤 사이에 대중의 것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조 단위 기업이 되었고 주가는 1년 만에 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어 있었고 차들이 달리기 시작했으며 모든 차량은 엔비디아의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그 톨게이트가 당신의 책상 위 노트북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쓰라린 교훈 인텔. 엔비디아가 20년에 걸쳐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동안 또 다른 거인은 서서히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인텔의 이야기는 시장 지배력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미래의 지형도를 잘못 읽었을 때 치러야 할 덱에 관한 가장 쓰라린 교훈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2006년이었습니다. 인텔은 마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대 아이폰용 칩 생산을 거절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텔은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 시장 전체를 잃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재무적 판단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2014년이었습니다. 인텔은 이론상 완벽한 칩 생산 전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번갈아 공정 미세화와 아키텍처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는 이른바 틱톡 전략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물리 법칙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20나노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에서는 양자 효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불량률이 높아지며 비용이 급증하고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 사이 TSMC와 삼성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 인텔을 따라잡고 결국 추월했습니다. 인텔은 30년간 자신을 지켜온 가장 소중한 자산, 즉 제조 기술의 우위를 상실했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2017년이었습니다.
AMD 라이젠이 많은 작업에서 인텔과 맞먹는 성능을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하며 시장에 귀환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경쟁자가 없었던 인텔은 편안하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업에게도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외부 압박이 없을 때 조직은 내부에서의 혁신을 멈춥니다. 라이젠은 그 상태를 깨뜨렸고, 인텔은 규칙을 만드는 자의 위치가 아닌 수동적인 대응자의 위치에서 방역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2020년이었습니다. 애플이 자체 설계한 ARM 아키텍처 칩M1을 탑재한 맥북을 출시했습니다. 전력 대비 성능에서의 압도적 우위는 명확했습니다. 더 낮은 발열, 더 긴 배터리 수명, 대부분의 일상 작업에서 더 빠른 속도, 그리고 쿨링 팬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기기가 배터리로 구동되는 세상에서 인텔의 X86 아키텍처가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는 가장 공개적이고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인텔이 애플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큰 고객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의 브랜드 후광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분기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였습니다. 2024년 인텔 주가는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단일 사건 때문이 아니라 20년간의 잘못된 결정들이 동시에 터진 결과였습니다. 2024년 11월, 인텔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서 퇴출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미국 경제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30개 대표 기업 지수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인텔의 자리를 차지한 기업은 엔비디아였습니다. 비즈니스 역사에서 보기 드문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옛 왕의 자리를 직접 대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텔은 전 세계 인력의 10%부터 15%까지를 감원했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26년 인텔은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각하고 공동 개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인텔의 플래그십 칩S 16, 그들의 기술적 정점을 대표하는 제품 은엔비디아 DGX 시스템의 보조 시 PU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인텔 칩이 엔비디아 시스템의 부품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인텔은 기술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뛰어났고 제품도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도시 계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다른 곳을 통과하고 상업지구가 이동하고 집은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의 본질이었습니다.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미래의 지형도를 잘못 읽은 실수였습니다. 2026년 PC 업계 지형도 컴퓨텍 2025 이후 2026년 PC 업계의 전체 그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모습과도 다릅니다. 새로운 연합이 업계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RM 홀딩스, 미디어텍, TSMC, 네 곳, 네 가지 전문성,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는 GPU와 쿠다 생태계 전체를 가져오고 ARM은 현재 모바일과 노트북에서 가장 효율적인 CPU 아키텍처를 제공하며 미디어텍은 시스템 통합자로서 하드웨어를 처리하고 각 조각을 연결합니다. TSMC는 이 모든 것을 최첨단 3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연합의 어느 쪽도 순수한 미국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뿌리를 갖고 있지만 대만의 TSMC에 완전히 의존하고 ARM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디어텍은 대만에 위치합니다. 칩이 석유에 버금가는 전략적 자원이 된 세상에서 이 구조가 갖는 지정학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만의 TSMC는 전체 공급망에서 유일한 집중 리스크 지점입니다. 엔비디아가 2026년 5월 발표에서 대만에 1,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만 해협의 안정에 분명히 베팅하는 것입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로 윈도우 온 AI RM에서 1년의 선행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그 1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쟁력 있는지 PU 생태계도 CUDA도 없었고 엔비디아가 진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독점적 우대 관계도 상실했습니다. 시장은 그것을 즉각 반영했습니다. 하루 만에 8.8% 하락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경쟁 구조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AMD는 게이밍과 워크스테이션에서 여전히 탄탄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젠 CPU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라던지 PU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MD의 CUDA 대항 AI 플랫폼인 ROCm은 수년간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를 쫓고 있습니다. 좋은 노트북의 정의가 가장 빠른 CPU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연한 AI 탑재로 전환되는 세상에서 AMD는 미완성 도구 세트를 들고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0년부터 아키텍처에 대해 옳았습니다. 통합 메모리, ARM 효율성, 자체 설계 칩, 이 점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북은 폐쇄적인 맥OS 생태계 안에서 여전히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수년간 UDA 통합을 거부하고 메탈과 코어 ML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대가도 따릅니다. 노트북 시장의 90%는 윈도우를 구동하며 엔비디아는 방금 그 90% 전체의 CUDA를 동시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애플은 아키텍처에서는 오를 수 있지만 플랫폼에서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하드웨어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개발자 생태계, 도구, 그리고 습관이 플랫폼의 실체입니다. 새로운 시대, AI가 데이터 센터를 떠나다. 애니렉스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게임 성능도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도 얇고 가벼운 디자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 개인 사용자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을 이 칩이 표시한다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AI는 곧 클라우드를 의미했습니다. GPT사를 실행하려면 오픈 AI 서버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고가의 외장 GP 유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하려면 데이터 센터에 GPU 클러스터를 임대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AI 역량은 모두 인터넷 연결선 너머에 존재했습니다. 애니렉스는 그 모델을 깨뜨립니다. 128GB 통합 메모리는 700억 파라미터 모델을 여유롭게 적절한 양자화를 적용하면 2000억 파라미터 모델도 기기 자체에서 오프라인으로 실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서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지연 시간, 장기 운영 비용의 문제입니다. 환자 기록을 AI로 분석하려는 의사는 제3자의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밀 문서를 처리하려는 변호사는 데이터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된 에어갭 환경에서 AI 모델을 실행해야 하는 엔지니어도 이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DA 생태계 전체가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AI 도구와 프레임워크, 수천 개의 라이브러리, 수백만 줄의 코드가 별도의 수정이나 최적화 없이 애니렉스에서 직접 실행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니렉스를 탑재한 서피스 랩탑 울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년 만에 내놓은 가장 명확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플이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독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15인치 미니 LED 디스플레이, 역대 최대 크기의 터치패드, 수년간 사라졌던 풀사이즈 HDMI와 SD 카드 리더의 귀환, 이 모든 세부 사항은 사용자들이 맥북 프로와 비교할 때 실용성 측면에서 지적했던 각각의 단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코피로트 플러스를 탑재한 윈도우스 11은 애니렉스의 CUDA에 깊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번역, 라이브 자막, 이미지 생성, 코드 어시스턴트에 이르기까지 AAI 기능들이 클라우드 연결 없이 로컬에서 실행됩니다. 윈도우스 운영체제가 통합 AI 경험에서 맥OS와 진정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 교훈, 젠슨 환기 승리한 것은 가장 많은 자금을 보유해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한때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2006년 최고의 칩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당시 엔비디아의 칩은 ATI나 인텔보다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AI 붐을 운 좋게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요가 생겨나기 전에 올바른 도구를 먼저 만들고
10년간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도구를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가 승리한 이유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미래에 베팅했고 모든 당이 신호가 틀렸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그 베팅을 유지했으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으로 요새를 쌓았습니다. 수백만 엔지니어의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텔은 뛰어난 기술을 가졌습니다. 퀄컴은 시간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AMD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췄습니다. 애플은 올바른 아키텍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CUDA를 갖지 못했습니다. AI가 모든 컴퓨팅 기기의 표준이 된 2026년의 세상에서 CUDA는 단순한 경쟁 우위가 아닙니다. CUDA는 경쟁의 장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칩 업계에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어떤 분야에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큰 변화의 순간들은 대부분 그것이 일어나는 시점에 시장에서 즉각 인식되지 않습니다. 요새가 완성되고 전환 비용이 너무 높아진 훨씬 뒤에야 비로소 인식됩니다. 당신은 시장이 아직 보지 못하는 동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심층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